윤석열한테 심정을 물어보고 싶을 정도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정청래 위원장이 말만 했다 하면 윤석열의 심장에 직격탄을 때리고 있습니다. 완전히 허를 찌르는 공세에 윤석열이 벼랑 끝에 몰려서 당황하다가 알아서 자백에 가까운 실언들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청래 위원장이 이번에는 아예 윤석열이 장악하고 있던 국가 권력의 싹을 잘라내는 한 방을 날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윤석열이 갖다 앉힌 수많은 패급 인사들을 싹 다 드러내면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자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판입니다. 윤석열의 배에 탄 내란 공범들은 곧 배가 가라앉기 일보 직전이라는 것을 그들만 모르나 봅니다. 국민들을 무시한 죗값은 끝까지 따라갈 것입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정치사수 시작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 국회 탄핵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97조는 국가의 세입, 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 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두도록 하고 있고, 감사원법 제2조는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직무의 성격상 고도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원의 생명은 독립성과 중립성입니다. 그렇기에 감사원은 미국과 영국의 경우 행정부와 무관한 의회 소속이거나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 제4의 독립기관으로 되어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장인 피청구인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감사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요구,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피청구인은 감사원을 한 정파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켰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언행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2022년 7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충격적인 발언을 하였고, 2024년 10월 15일 국정감사에서도 감사를 통해 국정을 지원한다고 답변하는 등 감사원이 헌법과 감사원법에 의해 독립된 지위를 갖는 기관이라는 원칙을 스스로 부정했고 감사원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2022년 7월 국무총리에게 법률이 부여하지도 않은 감사 청구권과 감사 사전협의 권한을 부여해 표적 감사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행정규칙의 개정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는 피청구인이 감사원의 독립의 지위를 스스로 부정한 것으로 헌법과 감사원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입니다. 피청구인은 감사원장으로서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 직무의 독립성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업무 추진비 사용, 근태, 권익위 유권 해석 등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방통위가 결정한 각종 사안에 대한 감찰 등 사퇴 압박, 망신주기식 표적 감사를 함으로써 부당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를 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감사원의 권한을 행사했다는 의혹 또한 많습니다. 이는 직무수행의 공정성, 중립성,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헌법 제7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감사원법 제2조를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대통령실 및 관저의 이전 등에 대한 감사에서 감사원이 허위 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도록 지시 또는 묵인하여 방조하였다는 의혹,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 권한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위법한 감사를 진행하는 등 감사원장은 감사원의 조직과 직무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봐야 합니다. 이는 헌법 제7조, 제100조, 감사원법 제2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형법 제122조,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등을 위반한 것입니다. 특히 피청구인은 2024년 10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과 관련된 회의록 및 자료 제출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고,
이후 2024년 10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현장 검증 과정에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국회로부터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감사 회의록을 제출하여 달라는 적법한 요청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국회 국정감사의 정상적인 국정감사 수행을 방해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지휘하는 감사원 직원들이 자료를 준비하거나 제출하려는 업무를 방해하여 직원들의 권리를 제한했다는 의혹도 짙습니다. 국회법 제121조,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형법 제122조, 제123조를 위반한 것으로 피청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에 대해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로 고발된 바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부정하는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가 피청구인이 또는 감사원장의 직을 수행하는 데 해서는 안 될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피청구인을 감사원장 직에서 파면함으로써 피청구인으로 인해 침해되고 훼손된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회복하고 올바른 헌법 질서를 회복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부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을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적혀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사람 이름만 적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그 지금 메모가 3개, 4개의 버전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이 뭐 박선원 의원이 제출된 원본이고 이것은 홍장원이 검찰에 12월 11일 날 제출한 메모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14명이었다, 16명이었다. 원본에는 14명, 16명이 지금 둘 다 써 있는데 지금 검찰에 12월 11일 날 제출한 메모에는 14명 그리고 16명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에 대해서 발의가 되고 난 뒤에 한동훈에 대한 체포가 있었다. 김동연 판사에 대한 체포가 있었다. 명단이 10명이다. 15명이다. 16명이다. 계속해서 뭔가 어떠한 물적 증거는 없이 그런 뭐 것이다라는 기사들만 되어 있었고 비로소 11일 날 제출된 메모에서 지금 16명이 지워지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 메모는 작출된 메모일 가능성이 크지 않나요? 그 메모의 그 신뢰성이나 그 정확도에 대해서 좀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홍장원의 진술 조서입니다. 홍장원의 진술 조서 보면 이제 홍장원이 증인에게 보고를 하면서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통령님께 원장님이 미국 출장을 가셨는지 아셨나 봅니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했고 증인의 진술 조서에도 보면은 홍장원이 보고를 하면서 원장님께서 해외에 계신다고 생각하여 대통령이 저에게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지시하셨다라고 해서 당시에 홍장원도 그리고 이때 보고를 받았던 증인도 증인이 미국으로 갔다고 착각을 해서 홍장원에게 전화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의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3일 8시에 그 대통령께서 다른 국무위원들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국무회의에 들어오라라고 했는데 증인에게 8시에 전화를 했다면 분명히 증인에게 직접 국무회의에 들어오라고 하려고 전화를 했었을 텐데 어딘가요? 여기입니다. 라고 해서 그냥 끊고 나서 그래서 증인이 미국에 있는 줄 알고 전화를 끊었고 대통령의 기억은 증인 여기 이제 조서에 통화를 했다고 하는 내용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이 국무회의장에 들어오니까 대통령께서 증인에게 아니 미국에 안 가셨어요? 라고 물었고 증인이 저 내일 떠납니다. 방금 미국 대사 손별 만찬을 했습니다. 라고 국무회의장에 들어오면서 했던 대화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의 기억이 다를 가능성은 없나요? 그날 밤 모든 사람들의 기억이 아주 정확하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기억나는 대로 진술을 했고 그게 그때가 아니고 다른 때에 말씀하신 거라고 물어보시면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네, 홍장원은 16강 여쭙겠습니다. 홍장원은 12월 3일 증인에게 그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했다라고 보고를 하면서 추가 지침을 달라
뭐 내지는 최소한의 지침과 방향을 달라라고 했다는데 증인께서는 이게 계엄 사무와 관련된 업무라고 생각을 못 하시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때까지 계속해서 얘기했던 방첩사를 지원하라라는 대통령의 말씀에 대한 워딩이라고 생각을 했던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추가 지침을 달라, 최소한의 지침은 주셔야죠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추가 지침이라는 말은 그 앞에서 제 안색과 연결시켜서 얘기를 했고,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닐지 모릅니다. 지침을 주십시오라는 말이 연결되지 않았고 그런 말을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홍정원이 체포라는 워딩은 한 적이 없는 거죠? 잡으러 다닐 것 같습니다라고 저는 기억합니다. 예, 그 홍정원이 맡은 1차장 산하에 국내 정치와 관련해서 체포를 할 조직과 권한이 있나요? 국정원이 수사권이었기 때문에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체포 지원을 한다고 하면은 아마 2차장 산하가 좀 더 역량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업무 지시를 할 거라면 대통령이 국무회에 참석했었던 증인에게 직접 하면 됐었을 텐데 굳이 독대를 한 적도 없고 따로 전화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홍정원에게 할 이유가 있나요? 저로서는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증인이 가지고 계셨던 보안폰이 국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해외에서도 동작하는 보안폰이었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예. 그 증인은 12월 3일 20시 밤 8시경에 피청구인으로부터 보안폰으로 전화를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보안폰에 대통령님이라고 이렇게 발신자가 표시되었습니다. 네, 번호는 안 뜨고 그렇게 이제 예. 그렇게 직함이 뜹니다. 그 갑제 44호증의 3, 그 증인의 경찰 피신 조서 12쪽과 13쪽을 제시하겠습니다. 그 증인은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을 하셨어요. 보시면 20시경에 대통령으로부터 보안폰으로 전화가 와서 바로 받았더니 대통령이 어디세요라고 해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니 대통령이 미국 안 가셨어요라고 물어 제가 내일 떠납니다. 방금 미국 대사와 송별 만찬을 했습니다라고 대답했더니 대통령이 알겠습니다라며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이렇게 진술을 하셨죠. 맞습니다. 예, 사실대로 진술하신 것이죠. 제가 기억나는 대로 진술했습니다. 예. 그 피청구인은 20시경에 증인과 전화 통화를 하고서도 증인이 해외에 있는 줄 알고 홍장원 차장에게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증인이 진술과 다릅니다. 증인과 피청구인 중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제가 여기입니다라고 대답을 해서 그 지난주 헌재에서 말씀하신 거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중에 얘기도 한번 들었었는데 저는 뭐 여기 있으니까 여기라고 다 대답을 한 건데 대통령께서는 미국으로 오해하실 수도 있겠다. 또 그날 경황이 없으니까 뒷부분에 했던 말씀을 좀 못 들으셨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네, 본인 조서 한번 보세요. 줄차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공관에 있습니다. 미국 대사 송별 만찬을 해줬습니다. 미국 안 가셨어요? 내일 갑니다. 이런 문답이 있었다는데 그걸 잘못 알아들을 여지가 이게 지금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경찰 조서와 검찰 조서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아까 보여주셨던 걸 보면 제가 여기입니다라고 대답했다고 돼 있습니다. 네, 검찰 조서도 한번 보시죠. 경찰 조사받은 날하고 검찰 조사받은 날하고 하루 차이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다르게 대답할 여지가 있습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잘못 생각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못하니까 여기입니다 하고 대답하는 거나 공간에 있다고 대답하는 거나 저한테는 똑같죠.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궁금해하시는 검찰 조서. 예, 검찰 조서입니다. 그 검찰 조사에도 그 증인이 20시경에 만찬 자리가 끝나고 이제 전화를 받았고 공간에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대통령이 미국 안 가셨어요. 대통령이 미국 안 가셨어요라고 질문을 했고 제가 내일 갑니다. 이렇게 문답을 했다고 진술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경찰 진술과 검찰 진술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거를 기억합니다. 기억하는 대로 설명한 거고요. 예. 근데 이제 그날은 경황이 없는 날들 아니겠습니까? 그 대통령께서 그냥 여기다 미국에 그냥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뒷부분을 주의 깊게
안 들으셨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증인의 생각이신 해봤습니다. 거고요. 제 증인은 생각입니다. 분명히, 미국에 안 갔다라는 말을 분명히 네.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국무회의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예. 그 뒤에 5분 뒤에 강희구 부속실장이 전화가 오죠. 네, 지금 이렇게. 들어오라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5분 전에 통화할 때는 증인이 미국에 있는 줄 알고 전화를 끊었다면 5분 뒤에 강희구 부속실장이 증인한테 전화해서 들어오라고 한 그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죠? 그 제가 뭐 설명을 다 할 수는 없는데 언론 보도를 보니까 대통령께서 모든 장관들 직접 전화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저한테는 통화를 하셨는데 들어오라 말씀 안 하셨어요. 네. 그리고 부서실장이 연락을 한 걸 보니까 뭐 조금 갭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 하면 국정원장의 해외 방문은 갔다 온 다음에도 보안을 지켜서 비밀로 남습니다. 제가 대통령님 외에는 누구한테도 미국으로 출장 간다는 얘기를 보고 드린 바가 없습니다. 그 갭이라는 게 그러면 부속실장이 잘못 알았을 수도 있죠. 부속실장은 잘못 알은 게 아니고 이게 제대로 한 거죠. 증인이 국내에 있는 줄 알고 했고. 그건 제 말꼬리 잡으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대통령은 지금 증인이 국내에 없는 줄 알고 전화 끊었다는 거 저는 아닙니까? 제 기억대로 이렇게 설명을 여깁니다 하고 얘기하고 네. 뭐 미국 내일 간다는 말씀 드린 거로 기억하는 거고 근데 대통령께서 장관들을 다 불러들이시는데 바로 통화를 하셨는데 저한테 들어오라는 말씀 안 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다 부속실에서 연락이 와서 제가 들어간 걸 보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뭐 설명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저로서는 정말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 정치사수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